오늘 검찰이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고 대선 캠프에서도 총괄본부장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서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요구해 8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대선 자금 명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자택에서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며 제시한 체포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 명목을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검찰은 지원 요청을 받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이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8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집 주차장이나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격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땐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거론되자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까지 수차례 통화한 게 김용 전 부원장이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공개된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4명이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귀순하려던 북한 선원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건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정권 수사에서 현재까지 소환된 인사 중에 최고위급입니다. 이 소식은 나세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국회에서 청와대 안보실 인사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됐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15시 12분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에 송환이 된 것으로. 닷새 전 동해상에서 붙잡힌 북한 선원들이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는데 국회는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검찰은 전격적인 북송이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북한 선원 납포 이틀 뒤 열린 이 회의에서 송환 방침을 정하고 통일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탈북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 또 정부 합동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윗선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북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였다며 정당한 북송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다시 옮기기도 끔찍한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다 받아야 되는 거냐는. 노영민 전 실장은 현재까지 검찰에 불려나온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이후 통일부는 탈북 선원들이 북송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고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주문 넉 달 만에 전직 비서실장을 불러낸 검찰은 이후 서훈 전 국정원장과 당시 안보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두 대표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책임자인 남궁훈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서비스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유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규모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나흘 만입니다. 두 대표 가운데 데이터 센터 책임자인 남궁훈 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심과 투자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이 제가 있었고요. 카카오는 이중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은 이중화했지만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과 운영 도구는 이중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연말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했지만 이런 상황에는 대비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를 셧다운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아마 대응을 했던 것 같고 그 점에서 이제 우선 판단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카카오는 서버 32,000대 가운데 31,000대가 복구돼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발 확장과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성장 방식이라면서도 지금 카카오의 규모와 사회적 기대로 봤을 때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방사포 등을 동원해서 서해상으로 100발 넘게 사격을 하면서 어젯밤부터 연이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진행 중인 호국 훈련을 거론하면서 남측에서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0분쯤 방사포 등을 동원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 10시쯤에는 장산곶 일대에서 100여 발을 사격했고 1시간 뒤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도 150여 발의 포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탄 대부분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과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집중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진행 중인 호국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에서 적들이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주장하며 대응 조치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규모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적 공격을 받아 다리가 무너진 상황을 가정해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이 엄호하는 가운데 길이 300m에 달하는 부교가 완성되고 K2 전차를 필두로 한 기갑 병력이 신속히 작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도하 작전 능력의 배양은 전시 작전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강한 힘을 통해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To validate the capabilities of both the U.S. and Korean forces, it's so far been extremely successful and demonstrated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이번 호국 훈련이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현재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지금 민주당 당직자들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여전히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뉴스 첫머리에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양측 대치가 5시간을 넘기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검찰 수사팀은 저녁 8시쯤 언론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거고 정당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자의 사무실만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말고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 아침에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 영장엔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고 이후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8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금 명목을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서 유 전 본부장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집 주차장이나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 무렵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왔는데요.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김 부원장이 부원장에 임명된 게 일주일 남짓 지나서 출근도 몇 번 안 했다.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 정치적 쇼를 벌이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사가 현장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입회하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변호사는 체포된 김용 부원장과 함께 검찰청에 머물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5시 무렵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의원 전원 집합명령까지 내리면서 양측 대치는 지금 더욱 격해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해가 진 뒤 야간에도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대치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갑자기 사건의 그 성격이 변하긴 했는데 사건의 시작은 대장동 사건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에 대장동 의혹 수사는 이재명 대표까지 못 올라가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지난 7월 이른바 윤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부장검사와 반부패부가 투입돼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왔습니다. 이후 석 달 만에 대선 자금 의혹을 포착하면서 순식간에 이 대표 최측근을 체포한 겁니다. 법원이 정치권을 향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걸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법조계에선 돈을 건넨 쪽,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이 끝나서 새벽 0시에 석방이 되는데요. 위례신도시 비리까지 추가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다시 구속시키지 않은 걸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필요한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 2명이 동시에 검찰 칼날 위에 서게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진상 정책실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